네, 그럼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발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는요,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라가 전부 다 통일을 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신라의 북쪽에는 고구려의 옛 영토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실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면 안 되고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남북국 시대의 북쪽에 있는 나라에 해당하는 발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해 건국 과정부터 이제 그 발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발해의 최대 영토는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수도였던 동모산이 보이죠. 그래서 이 동모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경성으로 훗날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모산에 처음으로 발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조영입니다. 이 대조영은 원래 당나라 땅에 있었다가 그 거기서 이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탈출을 해서 당나라를 무찌르면서 도망가서 동모산에다가 새로운 나라, 즉 발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모산에다가 이제 건국을 하였고요.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배계층은 주로 이제 고구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왕 때 들어서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겠죠, 당연히. 당나라와 또 신라와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당나라와 신라와의 친선 관계를 도모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선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발해의 수도에서 이어지는 바로 5개의 길입니다. 이것을 발해 오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신라도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조공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도가 어디라고요? 바로 상경성.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깜빡하고 여기다가 안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상경성 여기가 바로 문왕 때 옮긴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왕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구가하면서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이 발해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은 이제 말 그대로 바다 동쪽에 있는 번성한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발해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발해의 멸망과 관련해서 백두산이 폭발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러한 추측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발해는 결국에는 거란에 의해서 거란족이 침입을 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남쪽에 이제 신라가 아니라 고려라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고려로 대부분 이주를 하게 되면서 결국 고려가 최종적으로 사실은 통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이면서 고려가 이제 그렇게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또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뭐냐면 발해는 그럼 어떤 나라냐? 발해는 이제 사실은 발해가 자기 나라로 주장하는 나라가 굉장히 여러 나라를 했죠. 중국은 지금 발해를 자기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러시아도 발해를 자신들의 어떤 나라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발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발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고구려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거든요. 즉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냐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발해가 이제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보면 스스로를 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발해는 곧 고려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발해의 지배층이나 왕족들이 어느 하나의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그것이죠. 그 증거이죠. 그 다음에 지배층들이 이제 대부분 다 고구려 계층이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근대 국가에서는 이 지배층의 성격에 따라서 결국에는 나라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이 누구냐, 지배층이 무엇을 어떠한 정체성을 띠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이 대부분 이제 고구려 계층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증거는 성씨로 알 수 있는데 고씨와 대씨 이것이 이제 옛날 옛 고구려의 그 왕족의 그 성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적 계승입니다. 온돌 문화라던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제 남방 시스템이죠. 온돌 문화라던가 기와의 막세에 해당하는 그 무늬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불교에서 만든 불상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무덤의 천장에 보면은 이제 모주림 구조라고 하는 그러한 천장 구조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고 오랫동안 이 발해에 대한 역사가 잊혀지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이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해고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 거죠. 네, 그럼 발해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신라 하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세요.